이 구역의 주식 고수들이 한데 모였습니다. 오직 한 명만 왕좌에 오를 수 있는 수익 배틀 쌈장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어떤 섹터를 공략해야 되는지 감이 오지 않는 시장 상황에서도 계좌를 지키면서 수익을 내고 있는 우리 주식 고수분들의 비법을 알아내기 위해서 준비했습니다. 안 좋은 시장에서도 수익을 내고 있는 주식 고수님들의 장중에 공략하는 종목은 뭐가 달라도 다르겠죠. 그래서 저희가 장중에 실시간으로 수익률을 집계하고 있는데요. 수익 배틀 쌈장의 규칙과 라인업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5분이 수익 배틀 쌈장에 참가하시는 멘토님들이십니다. 매주 월요일에 시초가 또는 지정가로 정오까지 두세 개의 종목을 목표가와 함께 제시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변수가 있습니다. 자, 제시 종목 잠시 후에 찾아보도록 하고요. 먼저 룰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중요한 변수가 있는데요. 목표가를 터치하거나 손절이 돼서 대응이 완료된 종목은요. 수익률 집계 후에 포트에서 빠지게 됩니다. 그러면 그 자리가 비게 되는데요. 그 자리에 새로운 종목을 편입할 수 있습니다. 단 오직 노란 톡방 안에서만 새로운 종목을 편입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 꼭 기억해 주시고요. 무엇보다 멘토님들이 방송에 출연하시는 날에는요. 제시 종목에 대한 모든 전략과 포트까지 변경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 부분도 꼭 체크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렇게 제시한 목표가를 기준으로 수익률이 산출되기 때문에 목표가 제시가 굉장히 중요한 키포인트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매일 방송에서 순위를 실시간으로 집계해 드릴 예정인데요. 최종 순위는 그 주간의 마지막 거래일 종가 기준으로 산정이 되고요. 금요일에 발표가 되는 게 아니라 다음 주 월요일에 1등과 함께 발표가 되고요. 다음 주 출연 요일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다음 주 월요일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자, 그러면 이제 첫 번째 라운드의 대진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운수대통 차대응 멘토님의 제시 종목입니다. 오파스넷, 현대바이오 나란히 1차, 2차 목표가 터치하면서 수익 실현됐고요. S넷도 9% 넘는 10% 가까운 수익으로 보유해 주시면서 가져가셨습니다. 다음으로는 양진영 멘토님의 종목입니다. 종근당 확인되고요. 그리고 삼양식품 금요일까지 보유해 주셨고요. 농심 대신에 교체해 주셨던 하나마이크로는 아쉽게도 매도 완료 처리됐습니다. 다음으로는 이동훈 멘토님의 제시 종목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래생명자원 첫날 수익 실현해 주셨고요. HPSP 2차 목표가 터치하시면서 5% 넘는 수익 가져가 주셨습니다. 그리고 방송 출연하신 날 이 CNC 인터내셔널 편입하겠다 해주셨는데요. 3% 넘는 수익으로 마무리 지었습니다. 다음으로는 김진웅 멘토님의 포트폴리오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엘컴텍만 지금 매도가 됐고요. 금요일까지 유바이로직스, SKC 지금 1차 목표가 터치하면서 수익 실현해 주셨고요. 그리고 JRK 같은 경우에는 어제 방송에 출연해 주셔서 오늘 장중에 편입하겠다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너무 높게 날아가는 바람에 매수가를 터치하지 못하고 진입에 실패하게 됐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이주호 멘토님의 제시 종목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출연해 주시는 분인데요. 일단 SL 금요일에 반전을 좀 보여주면서 오늘 강보합권으로 마무리를 지어줬고요. 도화엔지니어링 승부수를 두시면서 8% 넘는 수익, 9% 가까이 수익 실현됐습니다. 일단 금요일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이런 포트 변경은 없겠지만 일단 다음 주 공략주들 또 확인을 해보도록 하고요. 최종 순위는 다음 주 월요일에 공개가 됩니다. 그래서 한 주간 누가 1위를 많이 했는지 잡아봤습니다. 월요일에 운수대통 차대응 멘토님이 1위로 달려가셨고요. 그 뒤로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총 3일 동안 김진웅 멘토님이 1등을 차지하셨습니다. 최종 순위 과연 여기서 변동이 될까요? 많이 궁금하시겠지만 다음 주 월요일에 꼭 기대해 주시고요. 자, 오늘은 이주호 멘토님이 출연하십니다. 공대남을 또 자칭하시면서 반도체, 2차전지 너무나도 잘 잡아주시는 분인데요. 어려운 내용들 쏙쏙 꼽아주시기 때문에 장중에도 함께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이주호 멘토님과 함께하실 수 있는 노란 톡방 입장해 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기본 카메라 어플 켜셔서요. 사진 찍듯이 여기 QR코드를 비추기만 하셔도 영어로 된 링크가 형성됩니다. 이 링크를 꼭 누르고 들어오시면요. 입장 가능하니까요. 방송 중인 50분까지 꼭 빨리 서둘러서 들어와 주셔서요. 다음 주 전략까지 챙겨가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수익 배틀 쌈장 금요일 방송 시작합니다.
네, 장 초반에 흔들림은 좀 있었지만 그래도 좀 기대를 가졌었던 오늘이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만큼의 힘은 또 발휘하지 못해서 아쉬움이 남았던 금요일장이었는데요. 그래도 우리 수익 배틀 쌈장에 나와주시는 멘토님과 함께 하시면서요. 수익들 다음 주에 또 더욱더 크게 가져가시길 바랍니다. 오늘은요, 이주호 멘토님 오셨습니다. 멘토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멘토님 새로운 프로그램에 또 배틀에도 참가하게 되셨는데요. 네. 인사와 그리고 각오 한마디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시청자분들 반갑습니다. 일단 시장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제가 최대한 수익을 많이 내드릴 수 있도록 좀 노력할 거고요. 사실 이번 주에 성적이 좀 지지부진했는데 제가 뭐 변명을 드리자면 룰을 조금 잘못 이해해가지고 좀 저의 좀 잘못된 타점과 제시한 것들이 좀 약간 어긋났다. 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시장 분위기가 좋지 않고 또 제가 이번 주에 성적이 안 좋았기 때문에 다음 주에는 또 이렇게 열심히 달려가야 되기 때문에 다음 주에 또 수익으로 한번 만들어 보려고 잘 준비하고 있으니까요. 저와 함께 하실 분들은 좀 시청해 주시고 노란톡방 오셔서 소통하시면서 함께 수익도 챙겨 가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멘토님 좀 힘을 더 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 사실 네. 좀 약간 사람이 이게 네. 좀 약간 뭐 변명을 하자면 그런데 룰을 뭐 잘 이해 못했다 이 부분이 사실 뭐 어떻게 보면 핑계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뭐 어쨌든 저는 뭐 솔직히 이렇게 사실 이번 주에 끝나는지를 몰랐어요. 그래가지고 이거를 좀 가져갈 수 있다, 뭐 연장을 하는 거다, 뭐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거와 이번 주가 끝입니다. 네, 그게 반대로 돼서 제가 네. 사실 뭐 SL 같은 경우도 움직임이 별로 없는 종목을 좀 골랐던 게 좀 페인의 원인이었던 것 같은데 사실 뭐 SL은 사실 손실이 없었고 다른 종목들이 좀 많이 빠졌거든요. 뭐 많은 종목들이 있기는 했지만 그 네.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잠시 후에 하나씩 다 뜯어보도록 하고요. 일단 우리 멘토님 오셨으니까 시장 상황부터 짚어보고 넘어가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은 그래도 좀 강보합권으로 마무리를 지었더라고요. 근데 8월부터 월봉으로 좀 보니까요. 3달째 파란불을 켜면서 내려갔었는데 3달 만에 올해 상반기에 올랐었던 부분을 다 반납했더라고요. 왜 네. 이렇게 빠르게 하락하고 있는 거예요? 아무래도 지금 매크로 불확실성과 더불어서 지정학적 리스크까지 더해지면서 이게 좀 추가 하락의 원인이 좀 되었던 것 같고요. 사실 지금 미국 경제는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고 그에 비해서 우리나라 경제는 사실 미국에 따라갈 수 없을 정도로 좀 좋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국은행 같은 경우는 기준금리를 계속적으로 동결시키고 있는데 그런 것들이 지금 우리나라 상황을 반영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지금 어쨌든 미국에서 그 통화정책의 방향성, 그러니까 이제 다음 주에 있을 FOMC 그리고 내년 그런 것들을 봤을 때 지금 파월 의장이 어떠한 행보를 보일지 모르고 불안하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이 좀 강하게 작용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1분기, 2분기 전반기 때 좀 좋은 모습 보였다가 지금 3분기부터 약간 삐그덕하기 시작하더니 사실 4분기 들어와서 본격적으로 빠지기 시작했는데 사실 뭐 미국 입장에서는 미국 경기는 너무 좋다 보니까 국채 수익률 계속 올라가고 그리고 경제 지표들이 굉장히 잘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뭐 그거는 어쨌든 미국에 대한 지표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미국 투자자들도 이제 그걸 보면서 이게 조금 위험한데 자꾸 이렇게 되면서 좀 차익 매물이 많이 나오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거에 영향을 받아서 국내 증시는 더 힘을 못 내는 그런 상황이고 그리고 지금 네. 뭐 단순히 매크로 불확실성만 있는 게 아니고요. 지정학적 리스크 네. 그런 것들도 있고 오늘 또 뉴스 보니까 미국이 이란 시리아 쪽에 시리아 있는 쪽에. 그 공습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러한 불확실한 점들이 계속적으로 남아 있다 보니까 이게 지금 투심이 좋지 않은 상황에도 불구하고 불을 더 지피는 그런 결과가 나오게 되니까 아무래도 이러한 부분들이 지금 좀 힘을 내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단 그 멘토님께서 일단 전체적인 매크로 이슈 잡아주셨는데 멘토님이 나오길 좀 기다렸던 이유가 실적과 관련해서도 좀 하반기에 특히 12월까지는 좀 반도체 부분들이 좀 살아날 것이다 항상 이렇게 말씀해 주셨잖아요. 근데 실적 발표 이후에도 이 반도체 관련 주들이 쉽게 이렇게 또 올라가는 모습은 또 안 보여주고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아무래도 이제 그 금리에 민감한
금리에 민감한 그런 기술주 위주로 좀 많이 네. 빠지고 있고요. 사실 빅테크 기업들 이번 주 실적 발표가 있었는데 네. 구글부터 시작해서 뭐 메타까지 이렇게 썩 좋은 모습을 보이지 못했다. 이러한 관점에서 봤을 때 지금 그게 지금 우리나라 주식의 증시에 좀 영향을 주고 있다 보고 있고요. 특히나 이제 오늘 같은 경우, 그러니까 오늘 새벽에 이제 인텔하고 아마존 네. 실적이 나왔는데 그 네. 둘은 괜찮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미선물 지수가 좀 상승해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오늘 좀 미증시가 반등이 나와준다면 다음 주에 우리나라 증시도 그와 동조해서 조금은 반등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고, 아무래도 지금 빅테크 기업들의 네. 실적 그리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계속적으로 좋지 않은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미중 분쟁 이슈와 더불어서 이게 지금 촉매제 역할을 하다 보니 여기서 이제 거기에다가 채권 수익률 올라가고 계속 장기 국채가 계속 올라가다 보니까 이게 이제 투심을 악화시키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일단 반도체 이런 부분들 관련해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고요. 가지고 계신 분들도 많을 것 같은데요. 여러 가지 상황들이 하방 압력을 계속해서 누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 부분들이 이제 또 해결이 됐을 때, 그리고 인텔의 실적도 말씀을 해주신 것처럼요. 우리 이조 멘토님과 함께 하신다면요. 그쪽 분야에서는 또 워낙에나 전문가님이시다 보니까 함께 그곳에서 또 수익을 가져갈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멘토님이 원래 너무나도 수익을 단타로 또 이런 부분들에서 많이 또 챙겨주시다는 분입니다. 멘토님의 대표 수익률 탑5 또 가져왔습니다. 꾸준히 공략해주시는 반도체, 로봇주들 보이는데요. 진입일 대비 청산일 보시면 굉장히 보유 기간이 짧았습니다. 이길 수익 3거래일 최대 7일을 넘기지 않으면서도 27% 또 20% 넘는 수익들 챙겨다 주셨는데요. 일단 우리 바이오는 시장에서 홀로 올랐었던 이 스마트팜 종목으로 어제 또 당일 단타로 수익을 실현해 주셨는데, 궁금한 점이 어제 실현을 해 주셨다면 저희 그 대진표에서 우리 바이오라는 종목을 봐야 되지 않았을까 싶은데 왜 이 종목은 여기 대표 수익률에 들어가 있고 대진표에는 들어가 있지 않았는지 그 부분을 좀 해명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제가 이제 노란톡방에 네. 신호는 나갔는데 신호 나가고 이제 여기 다른 시간 방송 프로에 바로 갔어요. 그러니까 이제 관계자분들께 전달을 못한 거죠. 그리고 노란톡방에는 이제 나갔는데 거기 계신 분들은 이제 보고서 수익을 내셨는데 제가 노란톡방에 신호가 나가고 네. 바로 방송을 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관계자분들께 전달을 하지 못해서 결과적으로는 수익은 났는데 여기에 집계가 안 됐습니다. 이게 좀 뭐 어떻게 보면 억울할 수 있는데 어쨌든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제시를 못했기 때문에 당연히 뭐 그럴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바이오 너무나도 아깝습니다. 11.53%를 당일 단타로 또 수익을 실현해 주셨는데요. 저희 규칙상 일단 포트폴리오에는 3가지의 종목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바이오 같은 종목을 꼭 챙기기 위해서는 그런 전략들도 또 챙겨가야 될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또 잠시 후에 이야기를 좀 더 들어보도록 하고요. 그럼 우리바이오는 어떤 모멘텀으로 또 잡아주셨는지 한번 들어볼 수 있을까요? 네, 그 카타르 스마트팜 관련해서 네. 그거 관련해서 지금 이슈가 있었고 사실 어제 이거 어제거든요. 네. 어제 장 초반에 제가 이 뉴스를 접해서 이미 보고 있었어요. 보고 있었고 사실 요게 9시 40분경에 그러니까 장 초반에 시가 부근에서 횡보를 하다가 여기 보시면은 장 초반에 시가 부근에서 이렇게 횡보를 했었단 말이죠. 횡보를 했다가 어제 사실 오늘보다 어제 더 많이 낙폭이 컸습니다. 시장 낙폭이 더 컸음에도 불구하고 이 종목 시가 부근에서 안 빠지고 기다리다가 여기 거래량이 나오는 모습 체크하고 여기서 지금 양봉이 나오면서 거래량 나올 때 제가 제시를 드렸어요. 처음에는 2,500원을 제시를 해드렸는데 매수가를 노란톡방에 계신 분들이 매수를 못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러면 2,600원에라도 잡으셔야 된다. 그래서 잡았는데 2,900원까지 올라가는. 그래서 사실 짧은 시간 동안 이렇게 많은 수익을 낼 수 있었던 그런 기회였던 것 같고요. 요게 지금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그냥 단기 이슈, 테마성 재료로 인한 네. 트레이딩 관점으로 접근한 거기 때문에 사실 제가 요즘에 이제 너무 시장이 안 좋다 보니까 좀 회전율을 높이고 좀 빨리빨리 수익 낼 수 있는 종목들 위주로 지금 노란톡방에서는 대응을 해드리고 있어요. 근데 그렇기 때문에 이제 다음 주부터는 좀 본격적으로 이렇게 좀 확
화력이 좋은 그런 좋습니다. 종목들. 네. 이 드디어 이제 우리 멘토님께서 네. 조금 어떻게 해야 승리를 가져갈 수 있는지 일단 감을 잡으신 것 같은데요. 그러면 이제 우리바이오 같은 경우는 스마트팜과 관련해서 테마주로 또 잡아주셨다라고 해주셨잖아요. 근데 스마트팜이 뭐 똑똑한 뭐 농장 뭐 이렇게 직역이 되는데 정확히 어떤 식으로 스마트팜을 이해하면 좋을까요? 쉽게 말해서 이제 그 농사를 짓거나 이런 관련해서 네.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사실 이거는 그냥 뭐 어떤 사업적인 부분보다는요 그냥 단순 기대감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기대감으로. 그러니까 말 그대로 스마트팜인데 그러면은 구체적으로 어떠한 것들이 이루어지는 거에 대해서는 나온 게 딱히 없습니다. 그럼 이제 그런 뭐 농산량을 물을 증가시킨다던가 생산량에 대한 부분들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중동 지역과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사우디 가면서 이제 그러한 이슈가 나왔다라는 정도지 네. 이게 무슨 구체화가 돼서 뭘 하겠다가 나온 건 아니에요. 그리고 이 스마트폰 관련해서는 계속적으로 얘기가 있었던 네. 그런 건데 어제 뉴스가 나오면서 시장 네. 자체가 너무 안 좋다 보니까 이게 이러한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뭘 했다 이러면은 네. 단기 수급이 들어오면서 어제도 이렇게 올라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사실 뭐 진짜 이거는 네. 그렇습니다. 이거는 좀 길게 보고 제가 뭐 하루 이틀 본 게 아니라 아예 노란톡방에서 브리핑 할 때도 그냥 작정을 했어요. 오늘만 보자. 오늘 단타로 딱 공략하고 나옵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던 종목이기 때문에 그렇게 수익이 났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우리바이오 리뷰를 한번 챙겨봤는데요. 일단 쌈장의 규칙상 포트폴리오에는 세 가지의 종목을 편입할 수가 있고 목표가를 터치하거나 손절이 됐을 때만 포트폴리오에서 수익을 산출한 후에 또 제외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바이오가 11%라는 당일 단타로 정말 놀라운 수익을 또 냈음에도 이 수익률 합산에는 또 들어가지 못했기 때문에 너무나도 아쉬웠는데요. 우리 멘토님과 함께 하셨던 분들에게는 멘토님께서 또 이러한 수익을 장중에 또 챙겨다 주셨고 이 쌈짝에 참가하는 그러한 종목들 외에도 다른 종목들로 수익을 많이 내주고 계시니까요. 함께 하고 싶으신 분들은 멘토님과 함께 우리바이오 같은 이렇게 좀 탄력 좋은 종목들 가져가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바이오를 좀 테마성으로 단기에 좀 집중해서 공략해 주셨다라고 하면 한미반도체 그리고 HPSP 같은 경우는 원래 좀 잘해주시는 종목이잖아요. 이 부분은 요즘의 흐름은 또 어떨까요? 한미반도체랑 HPSP 지금도 흐름이 나쁘지 않습니다. 사실 HPSP는 어제 그 한미반도체 지분 매각 관련 이슈 때문에 급락이 나왔던 부분이고요. 사실 뭐 어떤 사업에 대한 부분들 이런 것들 때문에 가치가 훼손돼서 빠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어제 지금 급락이 나온 이후에 네. 오늘 좀 세게 반등이 나와줬거든요. 그러니까 이러한 부분들이 그런 겁니다. 물론 뭐 사실 최대 주주의 어떤 지분 축소는 악재일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악재를 시장이 안 좋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양보를 만들면서 이끌어줬다라는 부분은요, 긍정적이라고 볼 수 있겠고, 지금 보시면 한미반도체라던가 HPSP, 이러한 HBM 관련된 종목들은요, 지금 조정이 거의 없는 상황이에요. 사실 이 정도면은 거의 조정이 없다라고 봐도 거의 무방할 기회를 주지 않고 날아가고 있는 무방할 것 같아요. 정도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이러한 종목들은 좀 사실 지금 이 쌈장의 어떤 네. 배틀, 그러니까 네. 수익을 단기간에 내기 위한 종목이라기보다는요, 조금 편입을 시켜서 좀 길게 가져가야 될 그런 섹터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특히나 지금 반도체 중에서도 HBM 관련 주들만 지금 많이 안 빠지고 이렇게 버텨주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반도체 관련 섹터는 지금 뭐 사실 이렇습니다. 이 지금 룰에는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좀 맞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게 뭐 급등이 나올 수도 있지만 지금 어떻게 보면 시장 분위기가 안 좋아서 또 급락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룰에는 안 좋지만 저는 여전히 뭐 방송 나올 때마다 말씀드리지만 맞습니다. 딱 반도체는 사실 지금 시장이 어렵고 힘들더라도 포트에 꼭 한 종목, 두 종목 정도 반도체 섹터는 꼭 가져가셔야 될 섹터다. 저희 그 이렇게 말씀드리고 킹왕짱이라는 종목도 있어요. 네. 그래서 계속해서 좋은 수익을 가져갈 수 있는 종목이다 생각이 들면 킹왕짱이라는 종목으로 편입을 해서 끌고 갈 수 있는데 일단 수익이 좀 나야 되는 부분이 있잖아요. 좀 네. 기대를 해봐도 될까요? 이 종목들? 일단 제가 네. 그 킹왕짱 종목을 만들 종목을 지금 찾고 있어요. 그래서 오. 그 종목을 뭐 해가지고 근데 이게 종목 수가 너무 제한적이라서 사실 이게 한 종목 정도밖에 못 할 것 같아요. 제가 그래가지고 그 한 종목을 좀 가져가서
매주 손실이 나도 계속 밀어붙일 거예요. 왜냐면 오. 왜냐면 일주일마다 계속 리셋이 되기 때문에 이거를 킹왕짱에 편입을 시키려면 일단 수익이 나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쵸. 일단 그거를 타점을 잘 잡아서 네. 제가 좋아하는 반도체 섹터 중에 한 종목은 킹왕짱 종목으로 넣어서 한미반도체처럼 크게 수익 낼 수 있는 그런 종목을 한번 만들어 볼 기회를 잡아볼 것입니다. 네, 좋습니다. 일단 킹왕짱에 대해서 반도체 섹터에서 내가 전문인 만큼 이런 종목들로 킹왕짱을 또 끌고 가보겠다 이런 각오도 함께 들어봤는데요. 일단 한미반도체나 HPSP 모두 다 이 멘토님께서 처음에 또 말씀을 해주셨던 때보다 확실히 상단에서 움직이고 있고요. 내려올 기미가 보이지 않는 그런 종목들이었습니다. 특히나 우리바이오 같은 경우는 어제 당일 단타로 11% 넘는 수익을 챙겨다 주셨는데요. 쌈짝의 룰상 아쉽게도 수익률표에는 또 참가가 되지 못했는데 이 부분이 또 합산이 됐다면 또 기대가 되기도 합니다. 그러면 일단 멘토님의 대표 수익률을 확인해 봤으니까요. 일단 이번 주 제시 종목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주 제시 종목 점검을 이제 본격적으로 또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멘토님의 제시 종목 확인을 해볼게요. 멘토님께서는 총 이번 주에 5개의 종목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SL 그리고 한미글로벌, 미래생명장 좀 다양한 종목들로 담아 주셨고요. 일단 오늘자의 순위는 공개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순위는 확인을 할 수가 없고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자면 SL을 금요일에 또 반전을 보여주면서 오늘 강보합권으로 또 돌아와 주었고요. 한미글로벌은 또 28,000원까지 올랐지만 목표가를 터치하지 못해서 조금 아쉬운 부분이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도화 엔지니어링으로 8.7% 승부수를 두신 것 같습니다. 수익 실현을 해주시면서 그래도 이렇게 시장이 나쁜 상황에서도 괜찮은 흐름들 또 가져가고 계시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또 자세히 알아봐야겠죠. 첫 번째 종목 점검은요. SL 받아보겠습니다. SL 첫날 편입해 주셨어요. SL을 담아주신 그 포인트가 궁금합니다. 일단 네. 지금 자동차 쪽 수요 둔화 때문에 현대차도 리포트가 지금 안 좋게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목표 주가까지 하향되고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 자동차 쪽을 얘기했던 이유는 네. 외국인 수급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은 9월 달부터 10월 달까지 한 달 내내 지금 외국인들이 담아주고 있는 그러한 지금 종목 중에 하나고요. 어쨌든 이게 모든 자동차 부품들이 다 그런 게 아니라 이 SL만 유독 지금 외국인들이 담아주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이 외국인들의 수급을 가지고서 반등이 나올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게 제가 종목 선정은 일단 잘못된 게 왜냐면 어떤 부분이 잘못됐을까요? 아니 일주일 안에 승부가 나야 되는데 네. 여기 지금 거래량 보시면 거래량이 많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루 데일리 거래량 자체가 10만 주가 안 돼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주가가 좀 세게 올라가기에는 좀 부족한 거래량이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제 이걸 변명을 굳이 드리자면 네. 거래량이 좀 많고 좀 확확 갈 수 있는 종목이 사실 이러한 배틀에 적합한 종목인데 사실 이거는 배틀에 적합한 종목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뭐 다음 주에 다시 이제 새로운 종목을 한다고 한다면 이 종목은 이제 안 할 것 같고요. 만약에 이제 한다고 한다면 노란톡방에 오신 분들을 위해서 따로 제가 가져갈 종목이지 이거는 이제 노란톡방에서 따로 이제 해야 되는 그러니까 거의 킹왕짱급 종목이라고 보시면 돼요. 왜냐면 자 시장이 9월 달에 10월 달에 이렇게 빠졌음에도 불구하고 외국인들이 진짜 주워 담고 있다라는 거를 얼마나 담고 있나요? 지금 수급적으로 봤을 때 거의 네. 1조 2천억 샀거든요.
그러니까 이 9월, 10월 달에 1조 2천억 정도 샀다. 외국인들이 이만큼 샀다라는 거는 결국에는 여기서 네. 이 주가가 지금 밸류에이션 대비 싸다라고 평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자, 외국인들은 여기서 아마 털었겠죠. 7월 달에 어느 정도 비중을 줄여놓고 지금 빠질 때 조금씩 계속 담아주고 있는 거거든요. 그럼 이러한 점에서 봤을 때 우리가 만약에 여기서 이제 이 자동차 업황에 대한 부분, 원래 이 피크아웃 우려부터 시작해서 지금 전기차 수요 둔화 이런 얘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네. 사실 저는 좀 역발상으로 생각을 해보면 전기차 수요 둔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얼마 전에 미국에서 배터리를 LFP 배터리를 위주로 사용하겠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럼 무슨 말이냐면 물론 수요 둔화 우려가 있습니다만 네. 전기차에 대한 그런 만드는 것들에 대해서 활동을 줄이진 않을 것이다라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어쨌든 지금 이러한 우려들이 해소가 되면은 네. 이미 선반영돼서 빠지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더 요게 올라갈 거다. 예, 올라오면은 진짜 세게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고 우리 7월 달에 5월 달, 6월 달, 7월 달에 자동차 갈 때 정말 화끈하게 가졌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대부분의 자동차 부품주들이 차트가 거의 이렇게 무너지고 있지만 저는 이 와중에서도 외국인들 수급이 받쳐주고 있는 네. SL이 좋다라고 봐서 이번 주에 제가 뭐 편입을 제시를 했지만 어쨌든 여기에 지금 룰과는 좀 안 맞았다. 이렇게 해서 아니, 요게 좀 아까웠던 부분이 제시를 월요일에 딱 해주셨어요. 네. 그래서 그날 또 상승을 했는데 주간 내내 좀 반납을 좀 해주다가 야속하게도 오늘 좀 급등세를 보여주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네. 다행히 진입가는 또 회복을 했어요. 근데 네. 진입가가 조금 더 낮았으면 수익권이지 않았을까 더 크게. 이 부분은 일단 제가 타점을 조금 잘못 잡은 것 같기도 하고요. 네네. 어쨌든 저는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네. 오늘 제가 리뷰를 다 하겠지만 네네. 너무 보시면 목표가랑 이런 것들 다 높게 잡았어요.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저는 사실 이거를 한 달 정도는 봐야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들어간 건데 이렇게 한 되다 달을, 보니까 좀 한 달 당혹스럽죠. 가져갈 그 네. 종목을 일주일에 그 수익 배틀 싸움에 가져와 주셨다. 그렇죠. 제가 룰을 잘못 이해해서 어쨌든 저의 실수고 저의 부족함 때문에 있었던 일이기 때문에 결과를 겸허히 받아들이고 다음 주부터는 좀 제대로 빠른 한번 종목으로. 빠른 종목으로 골라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일단 멘토님과 함께 하면서요, SL, 한미반도체, HPSP까지 좀 좋은 종목들에 대한 이야기도 좀 장기적으로 좀 큰 수익을 가져갈 수 있는 종목들도 좀 들어보고 있는데요. 멘토님, 그러면 이 SL 같은 경우에는 지금 기아랑 현대모비스도 오늘 실적을 발표했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좋게 그럼 보고 계시겠네요, 더? 네, 전 자동차는 사실 그러니까 제가 계좌에 지금 담아야 될 세 가지 섹터가 네. 2차 전지, 자동차, 반도체입니다. 2차 전지는 지금 오늘은 좀 좋았는데 어제 그제 계속 힘들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트레이딩 관점으로 단기로 보는 게 아니고요. 네. 가져가야 될, 모아가야 될. 그러면 지금 네. 많이 내려왔을 때 2차 전지 공략해야 된다고 네, 생각하시는 저가 거예요? 매수할 기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뭔가 이 수익 배틀 쌈장의 종목은 또 따로 있고 네. 길게 끌고 갈 종목은 또 따로 있겠네요. 그렇죠. 이제 방송에서 배틀에 참여하는 네. 종목들은 제가 노란톡방에 오신 분들께 단타로 드릴 거예요. 오. 그리고 이 모아갈 종목들은 제가 또 따로 구성을 해드릴 겁니다. 그렇게 나눠서 해야지 이게 지금 여기서 짧은 시간 안에 승부 볼 종목을 2차 전지 반도체 자동차로 구성을 해버리면요. 맞아요. 저는 매주 꼴찌합니다. 그러니까 어쩔 수가 없기 때문에 아직 꼴찌 이런 거 나오지 않았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에 그렇죠. 발표가 결과는 안 되니까. 나왔지만 지금 네네. 분위기상 제가 거의 좀 촉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쨌든 제가 꼴찌했다는 건 아니지만 네네. 이런 반도체 자동차 2차 전지로 이렇게 지금 보시면 일단 두 자리 마이너스가 두 개인데 일단 저게 네. 저렇게 되면은 이렇게 좀 위험하니까 어쨌든 네네. 그래서 앞으로는 좀 회전율 낼 수 있고 좀 빠르게 수익 낼 수 있는 섹터들 위주로 가져갈 것입니다. 네, 오히려 한 주 만에 멘토님께서 어떻게 공략을 짜셔야 될지 너무나도 명확하게 좀 감을 잡으신 것 같습니다. 한쪽으로는 일단 좀 모아갈 섹터로 2차 전지, 반도체, 자동차 섹터를 말씀을 해주셨고요. 이 수익 배틀 쌈장에서 겨루기를 할 종목으로는 빠르게 순환할 수 있는 그런 단타성 종목을 공략해 보겠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으니까요. 양방향으로 또 가져갈 수 있는 기회인 것 같습니다. 멘토님과 함께 하시면서요. 두둑하게 수익을 또 챙겨가고 싶다 하시는 분들
분들은 이 노란 톡방으로 들어오셔서 장중에 전략 세워보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 종목으로 넘어가 볼게요. 두 번째 종목은 한미글로벌입니다. 피해 가실 수 없습니다. 14%의 수익률을 만들어 주셨는데 이번 주도 뭐 제2의 중동 붐으로 기대감 가져가면서 공략을 해주신 것 같아요. 근데 제시해 주신 날 29,000원 1차 목표가를 달성할 줄 알았는데 28,000원에서 멈췄어요. 네. 뭔가 목표가가 너무 높지 않았나. 네, 제가 네.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잘못 잡았어요. 잘못 잡았고 적당히 먹고 나왔어야 되는데 네네. 이제 너무 많이 봤죠. 왜냐면 25,000원에 매수를 했고 매수가는 괜찮았거든요. 여기 보시면 까만 선이 매수가인데 사실 제가 이게 월요일, 화요일 날 이틀 동안 기회가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이거를 보세요. 거의 10% 수익권인데 안 팔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저의 패배 요인이 아니었나. 왜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네. 좀 이렇게 더 갈 줄 알았죠. 그래서 제가 뭐 어쨌든 저의 잘못이고 앞으로는 조금 아니 그런데 좀, 29,000원의 1차 목표가고 34,000원을 2차 목표가로 잡아주셨어요. 예. 이 34,000원을 일주일 안에 달성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일주일 안에 달성한다는 생각을 안 했기 때문에 목표가가 이렇게 높게 나온 거고요. 네네. 그러니까 만약에 일주일 안에 정리를 할 거였으면 이미 팔았죠.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사실 그러니까 34,000원이라 하면은 이것도 좀 가져가 보자라는 생각이었거든요. 왜냐면 이렇게 근데 사실 오늘은 이거는 가져가기 이제 힘들어요. 왜냐면 저점을 깨버렸기 때문에 사실 뭐 손절가는 거의 오늘 손절가까지는 못 왔습니다만 정리를 해야 되는 그런 종목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근데 네옴시티 관련 모멘텀 이번 주에 되게 좋았는데 네. 그럼 그 모멘텀 자체가 깨졌다라고 보시는 거예요? 그게 지금 지정학적 리스크가 네. 계속 있으니까 이게 주가가 이렇게 빠진 겁니다. 왜냐면 어쩔 수 또 없이. 미국에서 또 이란 공습하고 그다음에 이스라엘 또 지상군 투입된다고 하고 이러니까 이게 이제 네옴시티가 휴전을 하냐 마냐 하다가 네. 꼬꾸라진 거죠. 그럼 이제 이건 나와야 되는 현재 상황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반등을 기대했고 사실 10% 정도 수익권 기회는 네. 있었지만 아까도 뭐 계속되게 되는 변명이지만 저는 일주일 안으로 생각을 안 했기 때문에 네. 2차 목표가를 34,000원까지 잡은 네.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제가 잘못한 거니까 뭐 너그럽게 아니 좀, 너무 반성하고 계시는 그런 자세인 것 같은데 아니, 뭐 이렇게, 전혀 아닙니다. 이런 아니요, 부분들이 아니요. 사실은 노란 톡방 안에서 장중에 이렇게 또 제시를 해주시면서 또 대응을 또 해주시니까 사실 이런 뭐 배틀만 아니었다면 수익권이 10%를 또 가져갈 수 있었던 종목이었잖아요. 네. 그런데 이게 저희가 룰상 1차 목표가를 터치하지 못하면 바로 또 수익이 10% 가까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그 부분은 또 저희가 인정을 해주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다음에는 목표가 제시 좀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종목 넘어가 볼게요. 미래생명 자원입니다. 좀 연속적으로 좀 심한 거를 저희가 여쭤보는 것 같은데 이 종목은요. 이동훈 멘토님하고 똑같은 종목이었습니다. 네. 진입가도 비슷했고 제시 날짜도 같았어요. 근데 네. 목표가가 1차 목표가가 얼마 높았는지 아세요? 300원 높았습니다. 네. 그래서 이동훈 멘토님은 수익으로 실현하셨고 멘토님은 지금 마이너스가 됐어요. 네. 근데 이 300원 높게 잡은 1차 목표가가 너무 아쉬운데 이 300원은 대체 왜 붙이신 건지. 이게 약간 추궁하는 자리네요, 이거. 네네네. 그래서 뭐 이거 똑같습니다. 그냥 저는 일단 네. 이 지정학적 리스크 그리고 시장이 안 좋을 때 보통 비료 사료 관련주들이 좀 네. 많이 올라오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좀 충분히 저기 고점을 돌파하면서 올라올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사실 이 매물대 저항이 굉장히 강했던 것 같아요. 여기 6,000원 매물대. 후반 부분 구름대 저항이 강했고 사실 여기 뚫지 못하고 지금 눌러 앉았는데 네. 사실 제가 이게 좀 뭐라고 해야 될까요? 사실 손절가를 터치를 네. 해서 화요일 날 종료를 했지만 그 다음 날 급등이 나왔습니다. 16%. 네. 사실 이것도 5,990원 터치를 했기 때문에 맞아요. 목표가만 좀 높게 안 뒀고 좀 괜찮았을 법했는데 네. 좀 아쉽긴 합니다만 어쨌든 이것도 제가 대응을 잘못했고 역시나 이것도 뭐 그렇습니다. 저는 이 외국인들 수급 보고 갔던 거거든요. 근데 근데 이제 외국인의 수급을
자주 이렇게 참고를 하시는 왜냐면 거예요? 네. 지금 원달러 환율이 올라가고 있고 외국인들은 시장에서 코스피 코스닥에서 다 순매도를 하고 있어요 지금. 네. 외국인들이 계속 팔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아. 9월달 10월달 외국인이 팔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외국인들이 개별적으로 사주는 종목들은 뭐예요? 그럼 외국인들이 전반적으로 투심 자체가 야 셀코리아인데 네. 근데 여기서 종목별로 바이를 해준다는 것은 아. 외국인들이 그만큼 매력적으로 생각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역발상적인 생각으로 접근을 해봤을 때 아무래도 수급적인 요인은 지금 기관보다는 외국인들이 네. 우리나라 시장을 흔들고 있기 때문에 방향성을 결정하는 게 지금 사실 외국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외국인들이 사주는 개별 종목들을 관심을 가지자. SL도 마찬가지고요. 그런 것들을 봤을 때 미래생명장을 택한 거고 사실 이게 뭐 네. 타점이 좀 사실 종목보다는 지금 제가 다 타점이 좀 뭔가 맞아요. 잘못 잡아서 이럴 거기 때문에 다음 주에는 제가 좀 명확하게 좀 짧고 굵게 치고 나갈 수 있는 그런 전략을 저 좀 보니까 마음이 계속 아프네요. 그렇습니다. 그래도 예. 다 너무 좋았던 종목이었습니다. 일주일 사이에 큰 탄력을 보여줬던 종목들이었고 한미글로벌, 뭐 미래생명자원 같은 경우에도 탄력을 또 많이 보여줬던 종목이었는데 오로지 그 1차 목표가 그리고 손절가가 아쉬웠던 부분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부분들 걱정 없이 노란톡방 안에서는요 멘토님께서 수익률을 또 챙겨다 주시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좀 분위기를 바꿔서 도화 엔지니어링을 또 살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일단 뭐 한미글로벌 미래생명자원은 뒤로 하고 승부수를 두셨어요. 도화 엔지니어링으로 24일이었죠. 화요일에 편입하셨는데 바로 당일로 1차를 달성하셨습니다. 이건 어떻게 또 잡으신 거죠? 바로 감을 잡으신 거예요? 아니 화요일에? 한미글로벌이랑 똑같은데 네. 그러니까 이제 도화 엔지니어링이랑 한미글로벌이랑 똑같이 보고 들어간 거예요. 두 개를. 근데 얘는 그만큼 간 거죠. 목표가만큼. 왜 걔는 가고 한미글로벌은 안 갔죠? 얘가 힘이 네. 더 셌으니까 갔겠죠. 그래서 한미글로벌이 조금 뒷심이 좀 약하지 않았나. 그래서 얘처럼 같이 이렇게 갈 때 갔으면 네. 둘 다 수익 내고 나왔을 텐데라는 좀 아쉬움이 남습니다. 사실 아. 지금 이 네옴시티와 우크라 네. 재건, 그러니까 도화 엔지니어링 같은 경우는 네옴시티랑 우크라 재건 같이 갖고 있거든요. 근데 한미글로벌 같은 경우도 어쨌든 네옴시티와 지금 이거 관련된 제가 두 종목을 이번 주에 봤던 게 네. 결국에는 저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이스라엘 그 미국 바이든 대통령이 이스라엘 갔고 거기서 뭔가 휴전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긍정적으로 나올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들어갔던 거고 그래서 시장에서도 이러한 것들이 반영이 되면서 수급이 들어왔던 부분인데 사실 역시나 이거는 그날 땡 처리하고 나왔어야 되는데 그거를 못했다. 이게 제가 실패의 좀 요인이었고 사실 그러고 나서 지금 다시금 지정학적 리스크가 불거지면서 네. 지금 둘 다 똑같이 한미글로벌이랑 똑같이 빠지고 있죠. 그래도 공략해 주셨던 날의 수익을 저렇게 당일 단타로 8% 넘게 9% 챙겨다 주셨잖아요. 네. 그런데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한미글로벌 같은 경우에도 이제 네옴시티 테마가 있긴 했지만 지정학적 리스크 잡아 주셨잖아요. 네. 그럼 이 도화 엔지니어링도 지정학적 리스크 관련해서는 이제는 조금 덮어둬야 되는 종목으로 지금 보시는 일단 거예요? 오늘 네. 이거는 지금 이제 여기서 뭔가 네. 저점 깼기 때문에 전저점을 깼거든요. 근데 확실하게 아직 뭐 포기할 단계는 아니지만 네. 제가 봤을 때는 이거는 조금 무너지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이제 내일 이제 이 지금 저 전쟁에 대한 리스크가 우리가 예측하기 어렵잖아요. 네. 저게 갑자기 휴전을 한다, 뭐 안 한다. 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도 지금 몇 년째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네. 보니까 이게 어떻게 될지 모르는 불확실함이 지금 반영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사실 이거는 정리를 하는 수순을 밟는 게 맞다. 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한미글로벌 그리고 도화 엔지니어링에 대한 멘토님의 견해도 들어봤고요. 마지막으로 AD 테크놀로지 확인해 볼게요. 일단 멘토님께서 반도체의 왕자라는 타이틀도 가져가실 만큼 반도체 안에서는 정말 빠삭하게 이런 수익들을 또 내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AD 테크놀로지는 왜 많이 또 공략하셨던 종목이었는데 네. 좀 아쉬워요. 마이너스 5%가량의 또 하락권인데 이 부분은 어떤 부분이 미스였을까요? 얘는 뭐 네. 지금 문제가 있지 않아요. 오. 오늘 사실 좀 반도체 섹터들이 네네. 조정을 받으면서 좀 3% 정도 빠진 부분이라서 타점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리고 지금 보시면은 추세 네. 자체가 네. AD 테크놀로지는요 아직 추세가 깨지지 않았어요.
여기 이런 상승 추세는 계속 여전히 유지가 되고 네.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외국인 역시나 이 종목도 외국인들이 수급이 괜찮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뭐 이렇게 얘는 포기할 종목은 아니고 사실 얘는 가져가야 될 종목이기 때문에 하지만 역시나 한 주의 승부 보기에는 시장 분위기가 좀 안 좋았고 도와주지 않았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사실 이 종목은 네. 지금 월, 화, 수, 목 보시면요. 이게 괜찮았거든요. 흐름은 괜찮았는데 오늘 좀 빠졌다. 뭐 이게 좀 아쉽지만 제가 봤을 때는 추가 상승 여력은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 디자인 하우스 관련해서 이게 결국에는 지금 반도체 디자인 하우스 쪽은 왜 봐야 되냐면 파운드리, 그러니까 팹리스와 파운드리 사이에서 중간에 이 해야 되는 일들이 많은 기업이에요. 그리고 삼성전자랑 SK 하이닉스가 본격적으로 이제 네. D램 관련해서 AI 반도체 관련된 D램 관련 그런 어떤 수요라던가 매출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사업성에 대한 부분들이 가시화가 된다고 한다면 그러니까요. 멘토님께서 말씀을 해주시는 것처럼 정말 자세하게 알고 네. 계실 만큼 이미 여러 번 제가 수익률표에서 많이 확인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 종목이 이번 주에 없었다면 이 자리에 우리바이오가 들어가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렇죠. 왜냐하면 들어가셨던 날이 네. 어떤 날이었죠? 제가 적어왔었는데 수요일에 들어가셨거든요. 예. 그런데 목요일에 우리바이오를 공략을 해주셨으니까 예. 이 자리를 좀 비워두고 우리바이오를 넣었으면 너무나도 아까운 이런 상황이 벌어지지 않았을 것 같기도 하고 사실 조금 급하셨는지 마음이. 아니 뭐 전혀 급하진 않았고 얘는 뭐 사실 걱정되는 종목은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이 종목은 지금 여러 번 공략했던 종목이고요. 네. 자신이 있고 잘 아는 종목이기 때문에 그렇죠. 좀 걱정하기보다는요. 좀 타이밍이 조금 별로였다 이렇게 보고 손절가 이 종목은 또 손절가 되게 타이트하게 잡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걱정하진 않는데 일단 다음 주에는 노리지 않는 걸로 얘도 그렇게 거래량이 많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지금 제가 보통 뭐 좀 말씀을 드리자면 제가 올해 네. 1분기, 2분기 때 수익을 냈던 종목들 그리고 9월 달에 수익 냈던 종목들 보면요. 급등주나 이런 거보다는 저는 이렇게 거래량 많이 없는 종목들을 미리 선취매 해가지고 큰 올라올 수익을. 때 파는 전략으로 많이 매매를 구사를 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 룰과는 좀 제가 전략이 좀 안 맞았던 부분이 있었던 것 같고요. 다음 주에는 뭐 시원하게 한번 네. 제가 불기둥 여러 개 만들어가지고 네. 좀 수익 좀 시원하게 내고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무래도 이번 주가 대전의 첫 번째였기 때문에 조금 더 전략을 좀 수정을 해서 다음 주에는 불기둥 여러 개를 또 가져오겠다라고 각오를 또 해주셨습니다. 일단 5개의 종목 살펴봤습니다. SL부터 LD테크놀로지까지 잡아봤는데요. SL 그리고 도어 엔지니어링 같은 경우에는 또 도어 엔지니어링이 9% 가까운 수익을 당일로 또 실현을 해 주셨습니다. 굉장히 큰 승부사였고요. 여기에 우리바이오 어제 또 챙겨주셨던 수익이었죠. 11%가량의 수익이 합해졌으면 더 좋았겠다라는 생각은 듭니다. 하지만 다음 주 더욱더 조금 더 기대를 해볼 수 있는 부분이지 않을까 싶고요. 일단 이번 주 1위를 누가 제일 많이 했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고 오겠습니다. 일단 이번 주 1위입니다. 목요일까지만 좀 산정을 해봤습니다. 월요일에 운수대통 차대웅 멘토님이 스타트를 끊어주셨고요. 화요일부터 김진웅 멘토님께서 이 사진이 3개나 붙을 정도로 내려오지 않으셨습니다.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1등을 지켜내 주셨는데 다음 주 월요일에 이번 주에 최종 순위가 또 공개가 됩니다. 그런 만큼 조금 궁금하시더라도 다음 주 월요일까지 조금 기다려 주시고요. 멘토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멘토님의 순위 다음 주에. 네. 뒤에 있을 것 같아요. 뭐 거의 확실합니다. 이 정도면은. 그래도 이런 좀 더 부글부글한 그런 상황에서 더욱더 좀 센 전략이 나올 것 같거든요. 다음 주 전략은 어떻게 세워주실 지금 거예요? 다음 주에 제가 네. 웬만하면은 수급이 들어오는 종목들로 네. 단타를 할 예정이고요. 단타 위주로 대응을 할 거고 좀 보고 있는 sek터는 말씀을 드리자면 일단 네. 그 중국에서 또 새로운 폐렴 중국. 네, 중국 새로운 폐렴과 관련된 코로나 지금 치료제 관련주들이 좀 항생제, 바이오 쪽을 보시는 항생제 거예요? 관련주들이 지금 수급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쪽 섹터에서 하나 정도 공략을 할 예정이고, 그 다음에 이제 네. 리튬, 2차 전지 관련주들
2차 전지 되돌림 나오는 거 잡아서 한번 노려볼 예정입니다. 그래서 일단 뭐 섹터가 중요한 게 아니라 사실 네. 그날 얼마나 강한 모습을 보일 조짐이 보이는 그런 종목들을 가지고 제가 제시를 해드릴 거기 때문에 네. 사실 제가 이거를 제시를 하면서도 노란톡방이 나갈 거예요. 단타로.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다음 주부터 월요일부터 한번 달려보실 분들은 지금 화면 하단에 보이는 QR코드 찍으시고 오셔서 저와 함께 수익을 챙겨 보셨으면 좋겠고요. 실제로 오시면은 네. 제가 여기에 나오는 종목들 그대로 잡아 드리거든요. 아, 그렇기 때문에 맞습니다. 함께 오셔서 뭐 수익 챙겨 보셨으면 좋겠고 제가 지금 네. 뭐 이렇게 일을 갈고 이거는 아닌데 일을 이미 가신 것 아니 같아요. 일을 간 게 아니 이 정도 네. 일을 갈 수는 없고요. 이제는 룰을 제대로 이해했으니까 이 방송의 취지에 맞게끔 그거에 맞춰서 제가 수익을 내겠다. 뭐 이 정도로 말씀드리고 싶고요. 한번 꼴찌 했으면은 거의 꼴찌인 것 같아요. 뭐 제 느낌상. 아직 네. 다음 주 월요일에 결과가 나오기 전에 이제 뚜껑을 열어보기 전까지는 모르거든요. 아, 그래요? 네. 네. 그런데 뭐 벌써부터 꼴등이다 뭐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이미 일단 이번 주는 멘토님께서 규칙에 대해서 약간 일단 매수가 그리고 1차 목표가를 너무 좀 높게 그렇죠. 주셨기 때문에 네. 그 목표가까지 근접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터치하지 못하고 그 이후에 또 수급이나 이런 부분들 영향을 받아서 내려갔던 부분이기 때문에 저 한미글로벌도 그렇고요. 미래생명자원도 그렇고 원래는 다 1차 목표가를 터치했었어야 되는 종목들입니다. 그런 만큼 다음 주에는 멘토님께서 확실하게 전략을 이해했다. 그리고 전략을 가져가겠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으니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무료 공개 방송 하시잖아요. 7시 15분부터 진행을 하게 되는데 네. 그 부분에 대해서도 또 말씀을 해주시고 또 다음 주에 어떤 내용을 또 섹터를 공략할지 말씀을 해주시겠다라고 들었는데 맞을까요? 네, 일단 오늘 네. 뭐 말씀을 드릴 건데 사실 저는 이제 지금 어떤 섹터를 보는 건 중요하지 않아요. 이제 저는 이렇게 할 겁니다. 시장이 지금 안 좋기 때문에 네. 그날로 아. 해서 잘라서 그러면은 네, 할 순환율이 정말 빠르겠네요. 네, 계속적으로 회전율을 높여서 그날 수익을 챙길 수 있는 매매를 할 거예요. 정말 당일 예, 단타로. 그래서 타이트하게 손절가도 타이트하게 잡고요. 그렇게 해서 뭐 손절을 하더라도 근데 또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네. 손절가를 너무 짧게 잡으면 손절가를 터치했다가 그럼 이제 이탈돼서 매도가 되잖아요. 근데 네. 그 이후에 갑자기 급등이 나오더라도 그 1차 목표가를 터치하거나 네. 2차 목표가까지 가더라도 그건 또 합산이 안 돼요. 그거는 제가 알아서 잘 조절할게요. 그러면 제가 그렇게 해서 종목 숫자를 늘려가지고 네. 빨리빨리 수익을 낼 수 있으면 되는 거기 때문에 네네네. 그게 이제 많은 시청자분들께서 원하시는 또 맞아요. 불나방족들 네. 그런 분들의 니즈를 만족시킬 수 있을 그런 좀 한 주가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멘토님께서 정말 독해지신 것 같습니다. 한 주를 보내고 나서 이제 다음 주에는 내가 어떻게 공략하겠다. 너무나도 가시적으로도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일단 멘토님께서 잘 아시는 그런 섹터 반도체, 2차 전지, 뭐 자동차 섹터에서는 모아가는 전략으로 일단은 챙겨갔고 수익 배틀 쌈짝에서 오히려 조금 더 빠른 종목들로 회전율 높게 나의 포트폴리오를 가져가겠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으니까요. 마지막으로 우리 멘토님께 가고 그리고 다음 주에 순위까지 또 다음 주에는 또 상단에 위치해 있을 거라고 저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뭐 기만하지 않겠습니다. 그냥 네. 뭐 다음 주에 제가 단타를 어떻게 하는지를 보여드릴 거고 뭐 계속 경험해 보시면 물론 뭐 단타 치다 보면은 손절할 네. 수도 있거든요. 근데 손절하더라도 수익 날 때는 화끈하게 가져갈 수 있도록 제가 그렇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일단 멘토님께서 다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저희 방송이 50분까지여서 너무나도 아쉽습니다. 하지만 유튜브에 우리 이조 멘토라고 검색하시고 들어오시면요. 7시 15분부터 무료 공개 방송이 시작이 됩니다. 여기 하단에 나가고 있는데요. 멘토님과 함께 하시면서요. 이렇게 양방향으로 수익 가져가고 싶으신 분들 꼭 함께 하시면서 전략들 챙겨가시고요. 정말 다음 주에 정말 큰 수익이 기대가 되는 우리 멘토님이십니다. 꼭 함께 하시면서 그때는 꼭 1위를 또 노려보시길 바랍니다. 참고로 오늘 저희가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는다는 점도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